주제가 딱 떠오르면 나름의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들, 그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가진 강점을 활용했습니다. 내 강점이 뭔지를 알고 그 강점이 내가 있었던 백그라운드가 결합이 되니까 터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나눌 거예요. 이런 고민의 사연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전문성을 갖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직장에서 3년을 다녔지만 내가 지금까지 전문성을 갖춘 것인지 모르겠다. 내가 해온 일로 또는 새로운 직무를 어떻게 나에게 맞는 직무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이다. 또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주어진 일은 많고 관리할 사람이 생겼는데 직급이 올라가니 오히려 이 두 가지를 모두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경우가 이제 피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기 능력에 한계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새로운 직무나 일을 찾아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3년차 중소기업이고요. 중소기업이니까 3년차만 돼도 벌써 이제 팀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일은 교육기관 협회고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이동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거 100%예요, 100%.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있는 조직에서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거가 뭐예요? 예전에는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성장이야. 그렇죠. 지금 대역적이신가요? 대역정님께서 10년 차에도 이러고 있다고 지금 하시잖아요. 다 똑같아요. 10년 차도 저런 고민하고 1년 차도 이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뚫어내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 고민을 일단 맞닥뜨리지 않아. 그러면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회사 생활이 지금 즐겁고 편안해?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뭐 저주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수년 내에 굉장한 어려움에 빠집니다. 지금 힘들지 않다는 건 뭐예요? 성장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유가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여유가 있고 내가 핸들링할 수 있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상황. 근데 그 편안한 상황은 환경이 바뀌는 순간 그리고 나보다 더 이 치열한 과정을 뚫어낸 사람이 내 위로 올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성장을 요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어려움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저는 진짜 제가 어제도 싸움의 기술 말씀드렸죠. 일단 선빵을 쳐야 이긴다니까. 그래서 편안해질 것 같으면 일을 바꿔야 돼요. 편안하기 전에 일을 바꾸고 편안하기 전에 도전하고 누가 나를 때리거나 누가 나를 쪼아서 도전하면 이미 늦었어. 그거는 성장의 단계를 놓친 거예요. 안정적인 걸 누릴 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안주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펀드 매니저를 열심히 했어. 예전 같으면 전문가 분야에도 뭐 안 껴주는 사람들이었다니까 이 사람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휴가로 그냥 월드를 만들고 있잖아. 엄청난 거야. 그리고 방송국 PD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게 됐어. 회사에서 그냥 인사팀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취업이랑 커리어 분야에 독보적인 제가 요즘 방송국에서도 좀 출연 요청이 있어요. 제가 방송국도 사실 뭐 잘 안 가는데 한 군데는 좀 제가 좀 가보고 싶은 데 있어가지고 가려고 지금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아직 거기는 회사는 안 했는데 주제가 딱 떠오르면 나름의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들, 그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가진 강점을 활용했습니다. 내 강점이 뭔지를 알고 그 강점이 내가 있었던 백그라운드가 결합이 되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언제 생깁니까? 역경을 극복해야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을 할 때 결국 여러분만의 무언가가 생긴다. 그게 지금 똑같습니다. 강점을 잡는 게 어려운 이유는요.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든 잘해야 될 것 같은 사회 분위기. 여러분의 기질도 있어. 완벽주의 기질. 나만의 기준인 거야 그것도. 고객이 원하는 거 정도만 하면 되는데 내 기준으로 나만의 이 정교함을 가지고 계속 스스로 힘들게 하고 팀원들 힘들게 하고 동료를 힘들게 하고 상사를 힘들게 우리 회사에 저 힘들게 하는 분 약점에 대한 피드백만 받은 경험도 또 이제 문화적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회사에서 강점에 대해서 피드백 많이 받으시나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맞아. 내가 회사에서 맨날 약점에 대한 피드백 받고 욕만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점을 피드백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강점을 찾아주고 어떻게든 한번 발굴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강점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내가 습득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피터 드러커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가르칠 자신 있어요. 내가 지금 책을 벌써 18번 읽었거든? 그 여러분하고 지금 벌써 내가 몇 번을 이걸 얘기를 해요. 시간 관리 있어서 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할 자신 있어. 이거 가지고 지금 내가 3년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걸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인생이 바뀌는 사람, 인생이 안 바뀌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다 해봤는데 별 효과 없어 라고 그냥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들. 저희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분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저 나름의 이론과 논리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적용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실 리더가 그거 하는 사람이거든. 여러분이 리더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후임이 있는 사람들은 강점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포커스 독후감부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GDR 그 독후감 대회 한번 열까요? 100일장 한번 열어야 되나? 여러분 원고지에다 써서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강점에 대한 관심 부족이 사실은 가장 큽니다. 나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서로에 대한 강점 중심 사고를 안 하기 때문에 강점을 찾아내는 것 자체를 어려워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시간을 관리하다 보면 강점을 찾게 돼요. 제가 시간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제가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1번은 기록입니다. 시간을 기록을 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기록을 했어요. 시간을 쭉 다 기록하고 뭐 했고 이런 것들만 이제 쭉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언젠가부터 색칠을 하면서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어디 에너지 쓰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기록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시간을 반드시 색칠로 분류를 해봐라. 이게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정리가 돼요. 요걸 꼭 한번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맨 밑에 보면은 4, 2, 3, 0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시간을 어디다 썼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요 내용들을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기록을 하고 분류를 하는데, 제가 시간 분류는 지난번에 1월달에 트래커스에서 이거 같이 합니다. 이거 혼자 하기 좀 어렵다,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트래커스로 오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 시간 분류 분석을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거 167페이지에 예시를 넣어놨어요. 제가 처음에 시간 관리를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제 메인 시간이라는 것은 업무 시간입니다. 회사에서의 시간. 여러분들 메인 시간 언제예요? 저에게 메인 시간은 회사에서 업무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제 책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일잘러가 되기 위해서 저는 시간 관리를 한 거였고, 일잘러의 관점을 배우려고 시간 관리를 했던 거기 때문에 회사의 시간을 업무 시간을 메인 시간으로 딱 분류해서 그 시간만 관리했어요. 처음에는 24시간 한 게 아니고 그 메인 시간 하루에 약 10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을 기획, 실행, 낭비 세 가지로만 분류를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약자로 PE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와 플래닝, 기획 업무하는 시간, 그리고 엑스큐션을 해서 실행하는 그런 시간, not important,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시간,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그날 시간 계획이 있고 실제 시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대 하나하나를 PEN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체크를 했어요. 처음에는 PEN은 그 시간의 중요성을 제가 나름대로 이 시간은 P 시간이었어, 이 시간은 E 시간이었어, 이 시간은 낭비 시간이었어,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이 표 하나에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 계획과 실제 기록, 시간을 기록하고, 지금 이 표에서 여러분 뭐가 볼 수 있겠어요? 계획과 실제에서 어긋난 거를 또 찾는 거야. 계획과 실제가 어긋난 것을 찾아서 또 분석을 들어가요. 그리고 그 내용을 실제 기록을 분류를 해. 그래서 영역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적, 지적, 사회적, 신체적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게 색칠하는 거고요. 그 옆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PEN으로 내 시간을 3차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3차원의 시간 관리였어요. 저는 지금 4차원의 시간, 여기 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성장하고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께 저는 지금 포커스의 레벨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나의 시간을 분류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 이것만 해도 엄청나더라고. PEN 세 가지로만 분류를 해도 벌써 제 삶의 몰입도가 그냥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분류가 34개까지 갔어요. 그래서 PEN도 있고 뭐 몰입도도 3단계로 나눠보고 고객 분류한 거를 또 거기도 매칭시켜보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니까 더 이게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시야가 생기고 여러 가지 각도를 갖게 됐어요. 근데 그때 언젠가부터 P가 내 강점이냐, E가 내 강점이냐라는 걸 찾게 되는 거예요. P에도 아까 지금 보면 원래 여기에 보면은 기획 업무를 다 저는 P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 프로젝트, 팀 소통, KRS라고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시간, 그리고 직원들 면담하는 거, 행정 업무,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다 기획 업무라고 봤었고, 그 다음에 실행에 대한 업무가 뭐 행정, 인사, 뭐 현장을 이동하는 거, 제가 현장을 많이 갔으니까, 그리고 공지하는 거, 근데 이런 내용들을 꼭 해야 되는 업무, 운영 업무죠, 운영 업무. 그리고 낭비는 이제 남일 하는 거, 대신하는 거. 그리고 반복, 내가 멍청해가지고 실수했던 거 또 실수하는 거야. 피드백을 안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냥 낭비.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니까 P가 이제 기획 업무 시간인데, 그 안에서도 프로젝트에서 성과가 나는지, 의사소통에서 성과가 나는지, 아니면 면담에서 성과를 나는지를 제가 계속 트래킹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되게 단순한 분류인데, 물론 이 안에 더 많은 분류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보면 더 좋긴 하겠죠. 여러 분류를 가지고 여러분만의 이 카테고리를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강점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 삶에 열매 맺고 성과를 냈던 것들, 그 내용들을 시간으로 역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5시간을 썼는데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분류를 해봤더니 난 여기서 성과가 나네? 나만 면담을 하면 그 직원이 막 동기부여받고 막 이 직원이 막 성장하고 퇴사할 사람도 퇴사 안 하고 막 나만 만나면 입사하고 막 그래. 그러면 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강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채용으로 날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다 보면은 강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빠이.